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치화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2페이지의 법정 상속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법정 상속 학습지를 패드에 다운받거나 출력해서 준비했나요? 네, 모두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에 걸쳐 법정 상속을 학습해 볼 건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상속의 종류 중 하나인 법정 상속의 개념에 대해 학습해 볼 것이고, 대면 수업 때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심화 개념을 학습해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변호사가 되어서 실제 상속 분쟁 사례를 해결해 보는 모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마무리한 후 내신에 반영되는 중단원 형성평가를 볼 건데, 법정 상속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 혈연 관계에서 자식을 친생자라고 했었죠. 하지만 혈연 관계는 없지만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가 친생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즉, 친생부모와의 법률 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친생자가 되는 것이죠. 또 친권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는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었죠. 입양하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법정 상속은 수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단원 2단원의 내용인 부부 간의 법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연계되어서 출제되니까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법정 상속은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함께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씨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광모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회복 청구 소송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김 씨 측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당하고 협의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잘 보았나요? 영상은 대기업 LG그룹에서 발생한 상속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상속 당시에는 아내와 딸들이 회장의 유언이 있는 줄 알고 상속 협의를 하였다가 상속이 끝난 후 돌아가신 전 회장님의 유언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다시 나누자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상에서처럼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없다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누가 금액을 얼마나 상속받을 것인지 정해놓았는데, 이것을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면서 들어보세요.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승계된다 라고 했는데, 승계는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재산 말고도 무언가가 함께 상속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무언가를 빚이라고 하고, 빚을 법률 용어로 채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빚을 갚느라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저 빚 안 갚을래요 하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상속인의 지위가 포기되고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대신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상속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이 이루어져요. 여러 명이 사망한다면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액이 달라지기도 해서 개시 시점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위난, 즉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파악하기 힘들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학습지 한번 봐볼까요? 학습지에 상속능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상속능력은 말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권리능력에 대해 배웠었는데 사람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모두 상속능력이 있답니다. 그럼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민법은 전부 노출설에 따라서 엄마의 신체 밖으로 아이가 모두 나왔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때문에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권리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상속에서는 태아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법정 상속을 봐볼게요. 법정 상속에서 법정은 법에서 정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때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으면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서로 가지겠다고 다툴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그럼 상속 순위를 통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상속 순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림을 통해 상속 순위를 알아봅시다. 상속 순위를 보면 앞에 모두 피상속인의 무엇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죠.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예요. 그럼 직계 비속이 뭘까요? 여기서 비는 낫다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피상속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직계, 즉 혈연관계가 직접 연결된 사람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림에서 X표 쳐진 사람이 사망하여 피상속자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까지가 직계비속이 되겠죠. 이어서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면 후순위, 2순위로 넘어가요.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해요. 부모와 조부모가 직계존속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가 상속받아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말해요. 3순위가 없으면 그 후순위인 4순위가 상속받아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인데 이 반계혈족이라는 말은 혈족이니까 피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직계라는 말이 빠졌죠. 즉 혈연관계가 직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피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반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자녀이니까 직계존속으로부터 갈라진 관계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는 반계혈족에 해당해요. 촌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선 하나당 1촌이니까
형제 자매는 이촌, 반계혈족이 되겠죠. 그런데 형제 자매는 이미 3순위에 해당하니까 제외하고 만약 피상속인의 누나에게 자식이 있고 누나에게 손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4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꽤 상속의 범위가 넓죠. 문제에서는 3순위, 4순위까지는 잘 안 나오고 1순위와 2순위 위주로 나옵니다. 이제 법정 상속 방법을 살펴볼게요. 대면 수업 때 상속의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상속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기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한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두 번째,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로 상속한다. 1순위가 뭐라고 했었죠? 네, 직계비속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사망한 할아버지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손자녀는 동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친인 1촌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세 번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 간에는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네 번째를 보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상속받습니다. 즉, 자녀들이 1의 비율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배우자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공동 1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2순위라고 했었는데 자식이나 손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받겠죠.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조부모와 부모가 없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 핵심 개념 정리해보면서 수업 마무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주면 잠깐 멈추고 O일지 X일지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상속된다. 정답은 X죠.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정답은 X죠. 1순위 중요하다고 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3번 1.5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배우자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해서 상속받는다고 배웠었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정 상속 방법에서 살펴보았는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로 상속받는다고 했었죠. 때문에 자녀와 손자녀는 공동으로 1순위이지만 자녀는 피상속인과 1촌 관계, 손자녀는 2촌 관계이기에 최근친인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대면 수업에서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심화해서 요류분 제도에 대해 학습해보고 상속의 계산 문제를 풀어본 후 상속 분쟁 사례를 해결해보는 모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사용한 학습지와 수능 특강 챙겨오시고
상속에 관해 질문 있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클래스룸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면 다음 수업 때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